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에 오른 직후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파리 기후협정과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방위비 인상에 나서는 등 국수주의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로 인해 이익제일주의라는 패러다임이 국제사회의 지배적 위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네티즌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입을 모아 하는 말, 바로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초기 종교단체 집단 감염이라는 변수를 맞아 90여 개국이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한국은 통계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방역 정보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공유되었고 의료진들은 숭고한 희생 정신을 발휘했으며 시민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정부를 신뢰하며 사재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과 한국은 방역 안정성을 확보했고 세계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봉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운데 총선까지 치러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2가 방역 베테랑 한국에 경의를 표한다고 보도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고 평가하는 등 외신의 찬사가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투명성과 신뢰성에 입각하여 돌파하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선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아지고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봉쇄 해제의 압박과 마주한 서양 사회에서 다시 한번 한국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시민단체들이 난색을 표했던 추적 시스템과 한국의 행정 조치들을 봉쇄 해제라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경제지 레제코에 기고하여 한국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었죠. 프랑스 언론 르푸앙은 한국의 적극적인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데이터 보호법이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데이터의 익명성, 폐기 의무, 데이터 유출자의 형사 제재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하려면 국민과의 동의 아래 투명하게 운영되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복잡한 상황이죠. 독립뉴스 매체인 TPM도 메르켈 총리를 따라 한국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더 많이 검사하고 추적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예로 한국을 지목한 점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닐 퍼거슨 교수도 익스프레스 앤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한국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논의해온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나은 모델이고 1인당 사망률도 낮으며 보건당국은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떠오른 결과는 이제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찡 응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출구 전략에 관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응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1.4% 감소했으나 작년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조 1175억 원을 기록했고 3월 한 달 동안의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에서 27%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의 수출이 400만 % 폭증했다고 전해집니다. 관세청이 특정 코드를 부여해 집계한 결과 1월 3,400달러 1개국이었던 수출량이 4월은 1일에서 20일까지 1억 3,195만 3,300달러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코로나 돌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같은 나라가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정보를 은폐하고 타국을 기만한 국가들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3경 2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전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2011년 사스 당시 정부가 나서서 사죄했음에도 특유의 폐쇄성으로 다시 사태를 촉발시켜 세계적인 피해를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이다. 소송을 걸어봤자 소용없다. 중국 경상 대변인이 말해보지만 미국의 로펌 에글렛 아담스가 네바다주의 소기업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에 나서고
영국의 헨리 젠슨 학회가 4,815조 3,600억 원에 달하는 G7 국가들의 피해액을 추산하는 등 소란스러울 전망입니다. 일본의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어라. 더러운 사실은 감추라는 일본의 속담처럼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검사를 줄이고 확진자를 낮춰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이 기만 행위는 비상사태 선포라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대 니시우라 교수가 일본의 실제 확진자는 정부 통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혼주 교토대 대학원 교수도 PCR 검사가 적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지만 일본 정부는 검사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도움을 청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 후생성은 성능 평가를 거쳐 한국산 PCR 키트가 일본산과 동등한 정확도를 가졌는지 평가 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쓴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국산 물자는 품질이 좋지 않다며 돈으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구할 수 없어 애를 먹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사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한국산 키트 지원에 싹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방역당국은 일본의 진단키트의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길거리에서 발견된 변사체 15구가 양성자로 판정되고, 2곳만 코로나용으로 지정했는데 도쿄의 9개 화장장 모두 꽉 찬 상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앞가림 못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를 거치며 세계 무역 투자 질서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현상 속에 신뢰를 잃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시키는 기업들이 나오고, 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더 많이 선택을 받을 것이며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 분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고립화가 가속되는 뉴노멀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